일본에서 전해지는 남극의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목격담을 토대로 그린 괴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팔은 사람 같긴 한데 얼굴이 약간 이상하네. 손가락 엄청 기네.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9일을 공개합니다. 뱀파이어는 실존했다? 어두운 밤, 무덤의 관뚜껑이 스르르 열리면서 뾰족한 송곳니를 반짝이며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잔인한 흡혈귀. 두 기자님은 뱀파이어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굉장히 동작이 느리네. 사람이 좀 깜짝 깜짝 놀랐어. 사람이어서 그래. 저 너무 평온했어요. 아니 뭐 소설, 영화, 드라마에도 등장을 하잖아요. 네. 이제 뭐 조선흡혈귀 뱀파이어도 나오는 판에 이게 약간은 진짜는 있지 않을까. 이게 약간 믿게 되는 거. 그래요? 그런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있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하도 뭐 좀비, 뭐 뱀파이어 하도 많이 하니까 상상 속의 존재 같지만은 않은 느낌. 예. 그렇게 짐작하시는 걸 넘어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뱀파이어는 동유럽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 속의 존재죠. 그런데 이 뱀파이어가 어쩌면 실존했을지도 모르는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제 해골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냥 갈비뼈가 있는 자리인데 뭔가 동그란 게 있네. 이 유골은 2014년 10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의 남동부에 위치한 한 수도원에서 고대 도시의 유적을 발굴하던 중 발견된 것입니다. 정말 특이하게도 이 유골의 심장 부위에 금속 재질의 말뚝이 박혀 있었습니다. 오. 이를 본 니콜라이 오프차로프 연구팀은 이 유골에 반 뱀파이어 의식이 치러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해당 유골의 매장 방식은 13세기에서 17세기 사이 중세 동유럽에서 행해진 관습으로 뱀파이어가 무덤에서 부활할 수 없도록 심장을 파괴하는 의미로 치러진 의식이라고 밝혔는데요. 영화를 보면은 뱀파이어 처치하려고 은십자가 이거를 뱀파이어 심장에 이렇게 박잖아요. 맞아.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반 뱀파이어 의식이 치러진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이탈리아에선 입안에 큰 돌덩이가 박힌 유골이 발견됐고요. 오호. 2015년 폴란드에선 낫으로 목과 골반 등을 고정시킨 유골이 발견되는 등 뱀파이어로 추정되는 유골들이 유럽 각지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세시대의 권력층들의 치열한 권력 암투 끝에 뱀파이어로 몰려 잔혹하게 희생당한 흔적으로 추측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중세시대를 덮친 공포, 흑사병 전염의 원인으로 지목돼 이처럼 끔찍한 방식을 통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면 이제 유골 그 주인, 마녀 사냥을 당한 불쌍한 희생자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뱀파이어라고 했을 때는 그 존재 자체가 무서웠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 희생자일 수도 있으니까 억울하게 약간 희생됐을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억울한 마음도 하네요. 심장에 말뚝이 박힌 유골. 과연 전설 속 뱀파이어는 정말 실존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8위 공개합니다. 6,500만 년 전 멸종한 익룡 발견. 허베이 성에서 1억 6천만 년 전 익룡 화석 발견. 2억 년 전 익룡 아르헨티나에서 발굴. 약 2억 년 전 중생대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익룡. 그런데 약 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익룡이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가끔 저기 야산에서 촬영하면 저 익룡만한 나방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런 아이들이 새인 줄 알았어, 새. 예, 나방도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가 있으면 예. 저런 녀석도 어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서. 전현무 씨가 약간 살아있으시네, 아직 동심이. 근데 그러기에는 저게 덩치가 크니까 네네. 뭐 누구 눈에라도 띄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화석이 아닌 살아있는 익룡이 실제로 목격됐습니다. 심지어 카메라에 생생히 찍혔는데요. 독수리잖아. 아니야, 저게 무슨 독수리야? 자,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 중국과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촬영한 이 영상에는요. 마치 익룡처럼 긴 목과 긴 꼬리에 몸통만큼 큰 날개를 가진 이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날개를 펄럭이며 산봉우리 뒤로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영상은 순식간에 200만 뷰를 기록.
그리고 영상 속 생명체를 본 사람들은 희귀한 새인 줄 알았는데 볼수록 긴 꼬리가 달린 익룡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진짜 익룡이 살아있을 리 없다라고 반박하는 등 이 미스테리한 생명체를 둘러싸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야, 아니 뭐 익룡이 사실 지금까지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저 영상은 그럼 도대체 뭐냐고. 돌연변일 수 있지. 뭐해? 새. 어떤 새? 그것까지 내가 조류학자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니,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환경 말이야. 오염이 심하니까. 네. 그래서 새가 꼬리가 길어졌다? 그럴 수도 있고, 이거 공작새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익룡으로 추정되는 괴 생명체가 중국에서 또다시 목격이 됐습니다. 잠깐만 뭐지? 학이잖아. 이게 무슨 학이야? 꼬리가 이렇게 돼. 꼬리가 이렇게 돼. 물고기처럼. 그렇습니다. 중국 장가계에서 목격된 괴 생명체 역시 긴 목과 긴 꼬리, 큰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화 아바타 찍은 데가 장가게 아니에요? 장각이죠. 그죠? 네. 그 아바타에 나오는 새 토르크인가 그 녀석도 익룡하고 좀 닮았잖아요. 아, 그 주인공들 타고 다니는 거? 네. 그러면 그러네. 그 영화 제작자가 장가게 보고 쟤를 보고 힌트 영감을 얻은 게 아닌가? 저 관광객들이 저걸 찍었다는 얘기인데 저렇게나 선명하게 나타났으면 한 명이 본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제가 저게 3일 있었거든요. 3일 내내 장가기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나는 못 봤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영상이 3개 이상 있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7일을 공개합니다. 소설 걸리버 여행기 속에 등장하는 거인국. 주인공인 걸리버가 자신의 키보다 12배나 큰 거인족이 사는 나라에 방문해 갖은 순환을 겪은 이야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소설 속에 나오는 이 거인족이 실존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뭐 또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북극의 지하로 내려가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글로 내려갔더니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공룡을 단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지만 공룡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화석을 통해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거인족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정말? 발견되면 믿을 수 있는데. 화석입니다, 야, 여러분. 이거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증거죠. 201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스와질랜드 국경 사이에 위치한 음팔루지 마을 인근에서 탐험가인 마이클 텔링거가 이 거대한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건데요. 이야, 발이 사람 키만 하네. 그 진짜 사람 발자국 모양인데? 그는 발자국 화석의 크기가 무려 1.2m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발자국 소유자의 키는 7.5m에서 8m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아무리 커도 사람 발 크기가 30cm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게 1.2면은 와 거의 초등학생 키만큼 발이 크다는 건데? 와 그럼 거인족이 진짜 있었다는 건가? 탐험가 텔링거는 이 거인족 발자국 화석을 공개하면서요. 이 발자국이 찍힌 화강암 화석은 최소 2억 년 전, 최대 30억 년 전에 생겼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니 2억 년이랑 30억 년은 너무 차이가 큰데요? 어차피 그리고 화강암 화석이라는데 네. 그게 사실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가 굳어져 생기는 그렇죠. 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발자국 이렇게 남아있다는 게 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1200도씨의 뜨거운 마그마를 밟아야 화강암에 화석이 생기는데 생명체가 그 온도를 버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 근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키가 8m나 되는 거인이 있었다면 뭔가 이 꼭 우리 인류의 확대형이 아니라 아예 신체 구조가 좀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너무 우리랑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텔링거도 같은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는 발가락으로 추정되는 곳에 암석이 쏠려 있는 모습에 주목을 합니다. 거인이 마그마를 밟은 뒤 발을 들어 올릴 때 모양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발자국 화석이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그 정체는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솟아오른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발을 들어 올릴 때 발가락에 따라 올라가는 그거 어떻게 솟아오르는. 붙일 거야? 깎는 건 돼도 붙이는 건 안 되잖아. 저거는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 신기하다. 자, 이번엔 현실판 소인국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46년 이란 테헤란 대학의 한 지리학 교수가 탐사 대원들과 함께 이란 남부 호라산주의 샤다드 사막을 탐사하던 도중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이 하나 발견됐네요.
뭐 약간 도시 느낌인데. 진흙과 돌로 지어진 200여 채의 건물들과 함께 발견된 화덕과 용광로, 구리, 황동 등의 금속 도구와 도자기들. 탐사대는 실제로 사람이 살았던 주거 지역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여러 방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건물들의 천장 높이가 대부분 140cm. 이란에서는 아주 오래전 고대 시대부터 마크 후니크라는 마을에 소인족들이 살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곳이 바로 현실판 소인국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뭐 인류 중에 제일 작다고 얘기하는 그 피그미 같은 종족들, 외소 종족들 키가 140, 15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보통 천장은 사람 키보다는 좀 더 높게 짓잖아요. 여유 그렇죠,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천정이 140이면 거의 키가 한 1m? 그렇죠. 혹은 그 이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피규어 아닙니까 저거? 그냥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저 소인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아니 살아있는 애를 아니, 피규어라니요 지금. 아니 살아있진 않아요. 살았었잖아요. 나는 사람이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아니 근데 정말 그렇다면 눈을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사과드리고 너한테. 근데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이즈시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2005년 소인국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곳에서 발견됩니다. 이 유적의 유물을 밀매하려던 도굴꾼들이 이란 경찰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도굴꾼들이 훔친 유물 가운데 인간의 형체를 한 미라가 발견됐고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 17살 남성의 것으로 추정.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유골의 크기가 고작 25cm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17세면 다 큰 거 아니에요? 25면 와 너무 적은데. 자 그리고 이란의 인류학자 수잔 마르티네즈 박사는 미라는 마크 후니크 소인족들의 후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후속 연구가 이어진 끝에 2005년에 발견됐던 25cm 크기의 미라는 약 400년 전에 사망한 미수가였다고 발표. 이란의 소인국 전설은 다시 미궁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집이 있다라는 건 네네. 그 안에 누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140cm의 주거적인 일단 누가 살았다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그게 증명돼야 될 것 같아요. 거대 발자국 화석을 남긴 거인과 주거 유적을 남긴 소인. 과연 그들은 먼 옛날 언젠가 이 지구에 실존했던 걸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5위를 공개합니다. (2007년 5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약 50km 떨어진 작은 도시 메테펙. 이곳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마라오 로페즈는 창고에서 들리는 아주 기괴한 울음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는데요. 그런데 대체 이게 뭐야?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괴 생명체가 쥐덫에 걸려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뭐야? 그거 아니야 그거? 스미골? 자, 어린 아기보다도 작은 몸집에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피부, 그리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골룸이잖아 있네, 진짜. 골룸. 저게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덫에 저게 걸려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무섭겠는데? 아니 저걸 놔줄 수도 없고 죽이기도 찝찝하고 아 막. 죽이면 안 되지 일단. 자, 이상한 생김새 괴 생명체가 두려웠던 로페즈는 결국 괴 생명체를 익사시켰고요. 왜? 그 사체를 한 대학교 연구팀에 의뢰해 DNA 조사 등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이 생물체는 인간도 아니지만 사람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생물체는 더욱 아닙니다. 대학 연구팀은 해당 괴 생명체가 인간과 비슷한 관절을 가지고 있지만 골격은 도마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지구상에 현존하는 어떤 생명체하고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분석. 다만 뇌 후두엽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매우 지능적인 생물체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쥐 같기도 하고 도마뱀 같기도 하고 머리랑 팔 보면은 약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몸에 여러 생명체 어. 특징들이 막 혼재하고 있죠. 외계인인가? 뭐야? 실제로 괴 생명체가 발견된 지역이 UFO가 빈번하게 목격되는 곳이라 괴 생명체가 아기 외계인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뒤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 괴 생명체를 가장 처음 발견했던 로페즈가 마을 인근 도로변 위 불에 탄 채 버려져 있는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어머! 자,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로페즈의 시신에서
다른 외상이나 타살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죽은 아기 외계인이 저주를 내린 거다라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똑같이 이 물에 익사시킬 때 어디 가뒀을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차 안에 가둬놓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복수를 당한 거예요. 네. 타살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외계인의 소행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흔적이 아니니까. 자, 과연 농장에서 발견된 그의 생명체의 정체는 아기 외계인이었을까요? 만약 외계인이 맞다면 그는 외계인에게 복수를 당했던 걸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3위를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 고고학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물체입니다.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지역의 한 박물관에서 기원불명이라고 표기돼 전시됐습니다. 이게 뭐야? 먼저 이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물체가 1973년 루마니아 중부 아이우드 지역에서 건축 공사를 하던 중에 지하 약 10m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길이는 20cm, 폭은 12.5, 두께는 7cm고요. 특히 저 오목한 부분, 한눈에 봐도 누가 기계로 정밀하게 가공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 물체의 정확한 용도 파악을 위해 스위스 로잔의 한 연구소에서 탄소 연대 측정을 실시한 결과 이 물체는 25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발표.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계로 정교하게 깎아서 만든 듯한 이 물체의 주 성분은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가공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25만 년 전에 알루미늄을 가공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구석기 시대 아니에요? 아니, 알루미늄은 전기를 이용해서 합성으로 만들어진 그 금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금속에 가까운 건데. 문과인데 상당히 많이 알아요. 아니, 이 재련 정도 기술, 다 알죠. 아니, 재련 기술이라는 게 이게 이론은 적용을 해도 이 에너지 여론이 없으면 못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은 인위적인 그거다. 재련 기술이 없어도 네. 자연적으로 어떻게 알루미늄이 형성된 걸 이렇게 갖다 쓴 게 아니, 아니에요. 근데 전기로 만드는 거.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아요, 알루미늄? 번개 착 해가지고 이렇게. 지각에 매장된 원소인 알루미늄을 인류가 발견해서 알루미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1807년입니다. 19세기잖아. 이 알루미늄을 재련해서 포크와 같은 물건으로 가공하고 생산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56년부터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알루미늄이 등장한 게 불과 2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이 알루미늄 물체가 25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 말도 안 돼.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구석기 시대면은 저기 돌도 안 갈아 쓰던 때인데 무슨 알루미늄을 재련을 해요. 혹시 그거 아닐까요? 정 기자님이 좋아하는 타임캡슐. 이게 어떻게 이리 뭐야? 아 엽기적인 그녀야? 아니 죄송한데 그건 타임캡슐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만에서 타임캡슐. 한 2년 머신.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 아직도 타임캡슐과 타임머신 헷갈려. 누가 타임머신 타고 25만 년 전으로 갔다가 실수로 저거 놓고 왔거든요. 던져놓은 거지. 아니, 번개 자작설이 저는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번개 자작설. 자작설. 번개 자작.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의 존재가 드러나자 역사학자, 과학자들은 대혼란에 빠졌고요. 급기야 이 물체의 구성 물질은 지구의 기술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UFO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한 흔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했고 25만 년 전에 루마니아 쪽에 왔었다는 얘기네요. 논란 끝에 결국 이 알루미늄 물체는 기원불명이라는 표기와 함께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의 박물관에 전시됐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25만 년 전 알루미늄 물체. 정말 외계인이 지구에 남기고 간 흔적일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학자들도 당황하게 한 괴 생명체. 이번엔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며 큰 논란을 일으킨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게? 뭔가 녹아서 흘러내린 것 같은데요. 그러네. 그죠? 이게 뭔가 누워있는 저기 양쪽에 이렇게 팔같이 보이기도 하고 오. 약간 그거 같아가지고 뭐요? 보면 거기 잭 스페로우 나오는 캐라벤의 해적에 나오는 그 문어 얼굴. 아, 이거는요. 2016년에 멕시코 게레로주의 해변가에 떠밀려온 한 생명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이 생명체는요. 온몸이 흰색과 회색으로 덮여 있고 몸 길이만 약 4m에 육박. 당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에 기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보통 사체가 부패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생명체를 본 해안 경비대에 따르면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자 갑자기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라며 육지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비정상적으로 부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의문인 것은 부패하면 사체 썩는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이 상아리만큼 이 생명체에서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그건 이상하다. 이게 통으로 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부패돼서 지금 흘러내린 후에 찍은 사진인 거예요. 아니, 고래 너무- 아니야, 고래? 아니 그러면 고래 사체면 부패하면 냄새가 나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가스로도 터지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냄새가 안 났다. 전혀 그게 없다라는 건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당시 해안경비대는 이 괴 생명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형체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부패가 진행된지라 난관에 봉착. 해부학적으로는 오징어류인 것 같지만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향유고래의 머리 같기도 하고 정말 이상하네요. 괴 생명체를 조사한 해양학자들은 거대 오징어 혹은 고래일 것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정체를 밝혀내진 못했습니다. 근데 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심해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동물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죽은 다음에 여기를 떠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던. 전문가도 뭐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이상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전문가 이상하다 했으면 뭐 우리도 정체가 더 이제 드러난 거 이상하죠. 아니 드러나질 않았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세상과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미스터리 생명체. 어쩌다 무슨 일을 겪었길래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자, 두 기자님은 도비 프리! 영화 해리포터석 진요정 도비의 존재를 믿고 계십니까? 아, 저 안 믿었었는데 아까 저 오기자 기사를 보고 나니까 뛰어가네. 네, 실제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해리포터도 덕후기 때문에 네네. 도비의 존재를 믿고 싶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할리우드가 아닌 미국 콜로라도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 도비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그림자 하나 나왔어. 자, 어때요? 박수를 치면서 가죠? 어떻습니까? 왜 웃죠?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헤이라니. 에이 이거야말로. 이거야말로라뇨. 이거야말로 할로윈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 치고 사람이 너무 작은데? 할로윈에 아이도 장난치잖아요. 아이라고 보기에는 팔다리와 머리의 비율이 안 맞잖아요. 다리가 너무 가늘어. 잘 봐봐. 실 옛날이잖아. 같아. 아, 왜 못 그 믿는다는 거야? 걸음걸이 자체가 너무 과장됐어. 장난치려는 의도가 너무 좁아. 띠리리리리리리. 아니, 왜 콜로라도에서 띠리리리를 왜 합니까? 도비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 게다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듯 신나 보이는 저 경쾌한 발걸음, 도비 프리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자유를 얻었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걸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억지로 믿는 거 아니죠? 아니 난 진짜 믿고 있어. 아니면 아니면요. 위에서 천장에서 인형을 이렇게 조종하는 걸 수도 있지. 문제의 영상 속 괴 생명체는 2019년 6월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비비안 고메즈가 우연히 집 주차장 CCTV를 확인하는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후에 고메즈는 일요일 아침에 카메라에 찍힌 이런 걸 확인했어요. 이게 대체 뭘까요? 개가 서서 갔나? 그 개가 서서 간 거라면 오히려 난 이해할 수 있을 것 어떻게 같아. 그걸 이해를 해? 아니, 비슷하잖아. 저. 개가 서서 가는 게 더 신기한 거야. 그게 더 저기 구독수가 더 많이 나오지, 조회수가. 개가 이러고 다니면. 걔가 그렇게 해서- 개가 박수를 치고 간다고? 아니 가끔 영상 아니, 된 소리를 해야지. 가끔 영상 보잖아 그런 거. 도비는 어쨌거나 조앤 케이 롤링이 만든 존재잖아요. 상상 속의 존재이니까 저는 아직도 약간 누가 약간 할로윈 장난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고메즈 아들이 머리에 반바지를 거꾸로 쓰고 장난치고 있는 것 같은데. 에이, 도비가 어딨어. 영상 조작했네. 그러나 고메즈는요. 저는 영상을 조작할 만한 기술이 없어요. 게다가 그날 밤 아들은 저와 함께 집에 있었다고요. 누리꾼 수사대들 역시 해당 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미스테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7위 공개합니다. 이곳에 찍힌 미스터리 생명체? 지난주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19에서 마지막 원시 대륙으로 불리는 이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두 기자님 기억하십니까? 아, 극지방 아닙니까? 맞아요. 2개 중에 하나로 좁혀졌어요. 남극! 아, 그걸 틀리네. 북극! 어디야? 기억이 안 나. 그 평 그거? 남극입니다. 혹독한 기후 환경으로 일부 연구원들만이 거주할 뿐 여전히 신비의 대륙으로 남아있는 남극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전해지는 남극의 미스터리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목격담을 토대로 그린 괴 생명체의 모습입니다. 팔은 사람 같긴 한데 얼굴이 약간 이상하네. 손가락 엄청 기네. 이 남극 괴 생명체의 목격담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요. 2000년대 초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서 자신을 일본의 고래 연구원이라고 밝힌 글쓴이는요. 남극에서 신비한 생명체를 발견했다. 외국 잠수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살아있었다. 30m 크기에 돌고래 머리, 피부가 희고 손가락이 5개였어요. 일본의 남극 해양 연구원과 고래잡이 선원들 사이에서도 목격담이 잇따라 전해졌던 겁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됐고 남극에서 목격된 이 생명체가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남극과 인간을 뜻하는 일본어 일명 남극 닌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잠수복을 쓴 게 아니라 저렇게 생겼다는 거죠? 네. 어허. 그리고 목격담이 꽤 많다는 거. 어. 하지만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 실제로 남극 닌겐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에 포착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소설 쓴다, 거대 가오리나 빙산의 얼음 조각을 착각했겠지. 그치. 그 존재를 믿지 않는 분위기가 커졌고요. 게다가 일본의 전설 속 인어 요괴 닌교와 비슷하게 묘사돼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 이게 상상 속의 어떤 그런 거를 캐릭터. 알고 있으면 어. 이것 때문에 이게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면 알겠지만 일본에서만 유독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추측이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네네. 그렇게 떠도는 소문으로 잊혀져 갈 즈음 이 사진 한 장으로 남극 닌겐에 대한 진위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바로 2002년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 G사의 위성 지도 서비스에 그것도 남극 인근에서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가 포착된 겁니다. 앞서 보여드린 남극 닌겐의 상상도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상어 아니야? 그게 인공위성에서 찍었는데 저 정도로 나올 정도면 네. 되게 그래도 큰 거예요. 아 근데 진짜로 갑자기 위성 사진을 보니까 약간 태도가 좀 바뀌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생긴 게 없으니까 크고.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두 기자님은 영국하면 떠오르는 괴물이 있습니까? 영국. 영국 하면은 그 네스호 아니에요? 네스호? 네스호 괴물. 그렇죠. 뭐 아무리 생각해도 네스호가 제일 먼저 아하. 떠오르고. 영국의 유명 관광지 중에 하나인 네스호에 사는 괴 생명체 내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죠. 워낙 유명해서 사실, 유명하죠, 저 그림. 저 그림 이렇게 탁 솟아있는 거. 뭐 사진도 많고 상상도도 많이 봤다는 봤었던 사람도 것 많고. 같아요. 뭐 저 정체를 밝히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이 저 호수를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네. 미스터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시는 1900년 초반 네스호에서 관광하던 영국인 부부가 거대한 공룡 같은 물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120여 년 동안 수차례 목격되며 미스터리 괴수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유명한 내시와 흡사한 괴물이 영국 런던 도심 한복판 템즈강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템스강이면 사람들이 진짜 많은 데 아니에요? 보는 눈이 진짜 많은 데인데. 그렇죠. 아니 잘못 본 거 아니고 진짜 괴물 맞아요? 자, 믿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관광객이 템스강에서 유람선을 타던 중 직접 촬영한 템스강의 내시 괴생명체 실체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뭔가 일롱이잖아요, 저기가.
자, 이 수면 위로 잠시 올라온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 영상을 촬영한 이는 이 생명체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요. 2016년 4월 템즈강의 넷이란 제목으로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야, 정말 희한하긴 하다. 진짜 저런 게 산다면 그 런던이면 수도인데. 그렇죠. 그죠? 야, 근데 템즈강에 저렇게 미스테리한 생명체가 목격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충격이죠. 자, 그런데 이 템즈강에서 미스테리한 생명체가 목격된 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불과 한 달 전, 한 관광객이 케이블카를 타던 중에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여기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비슷하네. 비슷하고 엄청 멀리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저 정도 사이즈 좀 가까이 크기는 보면은 되게 큰가 보네. 아니, 네네. 저기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지 않냐고요. 강 중간에. 그렇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뭐가 있으면 다 쳐다볼 거 아니냐고. 아하. 자, 런던 한복판 템즈강에 연이어 괴생명체가 등장하자 일부 누리꾼들은 템즈강의 괴물이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떡하지? 템즈강의 내시, 괴물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라며 템즈강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템즈강에서 종종 고래가 발견됐다며 이 괴생명체를 고래로 추측. 괴물이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졌고요. 고래는 난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빨리 새로운 뭐 생명체인지 아닌지 정체가 좀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4위 공개합니다. 그곳에 모모가 살았다는 증거들. 이번엔 2019년 4월 30일 인도 군이 공식 SNS 계정에 공개한 충격적인 사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뭐야? 저 뭐 발자국이 지나갔죠? 그죠. 뚝뚝뚝뚝 이렇게 찍혀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래에 있는 게 너무 큰데. 엄청 큰 발자국이죠. 근데 저 정도 뭐 코끼리? 인도에 코끼리 살잖아요. 곰? 그리고 인도군이 이 거대 발자국 사진과 함께 남긴 글. 2019년 4월 9일 마칼로 베이스 캠프에서 신화 속 짐승 예티의 신비로운 발자국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예티가 뭐죠? 미국과 캐나다의 대표적인 설인 빅풋이 있다면요. 히말라야나 중앙아시아에서는 키 최대 2m의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다는 전설 속 설인 예티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1899년 히말라야 산맥에서 거대한 예티의 발자국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 2011년 러시아 예티 손가락 화석 발견, 2011년 러시아 지방정부 설인 예티 존재 발표, 2012년 시베리아에서 예티 포착, 털 조사, 히말라야, 시베리아, 러시아 등에서 예티의 목격담과 예티가 존재한다는 증거들이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인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뭐 전설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네네. 근데 이게 개인의 목격담이 아닌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인도군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발표까지 한 거잖아요. 그치. 이거 믿을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게다가 인도군은 해당 발자국의 길이 약 81cm, 폭은 약 38cm에 달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이고 나라를 지키는 곳이니까 허무맹랑한 얘기를 살펴할 의도가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신기하다. 이후 이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발자국도 발견됐으니 금방 실체를 드러낼 듯. 전설 속 설인 예티가 모습을 드러낼지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전설 속 설인 예티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 과연 히말라야의 깊은 어딘가에 정말 예티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거기에 그 누군가가 살았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그 누군가는 직접 자기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잘 듣고 누군지 맞춰보십시오. 난 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최대한 숨어 살고 있죠. 나 근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300번 넘게 사람들 눈에 띄었지 뭡니까? 아무래도 키가 2m가 넘고 전 기자님처럼 몸에 털이 많다 보니 자주 목격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설인? 바야바. 바야바 기억나요?
자기소개처럼 이 특출난 외모 때문에 목격된 빈도수가 비교적 많은 이 전설 속의 괴물은요. 1960년대부터 1994년 미국 워싱턴, 2007년 미국 엘러게니 국립공원, 2010년 캐나다 온타리오 등등 주로 미국과 캐나다 로키 산맥을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목격담이 속출했습니다. 300번 이상 목격됐으면 다 들켜버린 거 아니에요? 네. 너무 조심성이 없네, 얘가. 그 주인공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반인반수 괴물 빅풋입니다. 빅풋은 이름 그대로 커다란 발을 가진 거인인데요. 캐나다에선 털이 많은 거인이란 뜻의 사스쿼치라고도 불립니다. 즉 온몸에 털이 뒤덮인 사람과 짐승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간 목격담은 많았지만 현재까지 빅풋이 실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2019년 한 영상이 공개되자 이번엔 진짜 빅풋이다.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와, 무슨 영상이 되지? 자, 저 멀리 까만 점 보이시죠? 근데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아요. 엄청 크지, 네. 저기가. 방어만합니다. 저. 사람이 안 보일 거 아니야, 저기. 거의 두 배, 사람의 두 배 두세 정도 배 될 되는 것 것 같은데. 같은데. 네. 이거 이상하다. 고릴라 이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낮에 저렇게 찍힌 거예요. 저건 이상한데? 근데 크기로만 보면 사실 곰 같은데요? 아, 곰이네요. 정말 죄송한데 예. 대부분의 저런 사납곰은 야행성입니다. 야행성 동물은 낮에 자요. 거의 깨는 일이 없습니다. 눈이 나빠서. 깼나 보죠. 암인 줄 알고 나왔을 거예요. 불면증. 아니 곰이 스트레스 받을 일은 뭐가 있어요? 얼마나 자꾸 사람들 많은데. 빅풋이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나 곰인데. 그리고 먹이도 없잖아, 요즘에. 예. 짜증나. 최근에 딱 우리 그 방송 막하기예요. 예. 자, 이 영상은 빅풋이 많이 목격되는 곳 중 하나인 미국 유타주 프로보의 주민들이 촬영한 것입니다. 영상 속엔 빅풋으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비교적 선명하게 포착. 이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 사이에선 빅풋이 실존한다며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고요. 마치 사람처럼 똑바로 걸었고 사람 둘을 합친 것보다 컸다고요. 라며 곰이나 다른 동물이 아니라 빅풋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앞서 2016년도에도 일가족이 프로보에서 빅풋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도 프로보에서 빅풋으로 추정되는 생명체가 발견되자 진짜 빅풋이 실존하는 게 아니냐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는 바다 괴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6개의 머리를 지닌 스킬라, 소용돌이로 바닷물을 빨아들이는 카리브디스, 그리고 바다의 신 케토가 낳은 수많은 바다 괴물들. 자, 그런데 이 괴물들이 상상이 아닌 괴 생명체를 실제로 목격한 이들에 의해서 재탄생됐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2015년 10월 미국 유명 언론 매체에 들어온 미스터리한 제보 한 통. 그리스 신화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이건 지금까지의 다른 해양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요. 오호. 그가 이토록 흥분한 이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 코르프 섬으로 여행을 온 스코틀랜드 관광객 하비 로버트스는 보트를 타고 휴식을 즐기던 중 우연히 한 동굴을 발견했는데요. 호기심에 동굴 속으로 들어갔고요. 신비로운 형광청색 물빛에 감명받아 잔뜩 들뜬 마음으로 이곳저곳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찍은 사진을 확인하던 중 깜짝 놀란 하비. 그가 찍은 사진에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할 법한 길쭉한 입을 가진 회색빛의 괴 생명체가 물 밖으로 튀어나갔다가 사라지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아니, 피부는 돌고래인데 이게 돌고래는 아니잖아요, 모양이. 아니, 저 모양이 절대 돌고래는 아니죠. 얼굴은 하마 얼굴이고 이상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동물은 진짜 아니에요. 아니야. 자,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생김새로 봐선 부리고래 비슷한데? 아니야, 하마와 악어 사이에서 탄생한 새로운 종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국제 크립토 동물학 박물관 소장이 이 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동물은 새로운 종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동물학 박물관 소장 역시 사진 속 괴 생명체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요.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종의 생명체라고 추측했습니다.
야, 이게 뭐 사실 바다는 또 하나의 우주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멕시코 해안에서도 괴 생명체가 있었고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은 정말 뭐 신비로운 생명체가 바다에 산다고 해도 뭐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상상을 좀 가미시키고 좀 과장되게 표현했겠지만은 그리스 신화에 존재하는 바다 괴물들의 모티브가 된 생명체들이 실제로 살았을 수 있고 그 당시에 그걸 보고 또 이렇게 신화가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무조건 없다고 치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그리스 바닷속 괴 생명체. 정말로 그리스의 바다 밑엔 고대 신화 속 신비의 존재가 살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의 데스크 괴물 전문가이자 공학 박사 곽지식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식입니다. 자, 오늘 저희의 기사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건 뭐 이런 걸 좀 착각한 거 아닐까, 조작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계속 탐구하고 조사하고 의심하고 상상해보는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야기 쭉 들으면서 정말 그 재미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위 기사 발표해 주시죠. 1위는 바다 속에 그리스 신화가 존재할까입니다. 바다에 대해서는 뭔가 특이한 모습을 가진 동물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겠죠. 이런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수록 우리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단서도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의미도 상당히 있는 그런 기사다라고 해서 이것을 1위로 꼽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곽지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쳐버리겠네요.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자연 현상 19 8위 공개합니다. 드넓은 사막의 미스터리 스팟은 또 있습니다. 지난 5월 국제 우주정거장에 체류 중이던 유럽 우주국 소속 프랑스 엔지니어 토마스 페스케가 일명 사하라의 랜드마크를 촬영해 SNS에 공개. 우주에서 이곳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건 또 뭡니까? 우주에서 보면 마치 눈동자처럼 보인다 해서 일명 사하라의 눈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저게 도대체 얼마나 크면 저렇게 보인다는 진짜 신기한 게 저게 우주에서 찍었는데 저 사이즈인 거면 그렇죠. 와, 얼마나 큰 거야. 움푹 팬 원형 형태인데 지름이 무려 약 40km입니다.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와 비슷한 셈인데요. 워낙에 크다 보니 정작 현재에서 육안으로는 제대로 확인 불가. 자, 사람들은 사하라의 눈의 실체를 알지 못하다가요. 1965년 미국의 우주선인 제미니 4호가 우주에서 지구를 돌던 중 사하라 사막 서부의 모리타니에서 포착. 거대한 사라의 눈,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야, 이제 하늘에서 저걸 처음 봤을 때, 저 사진을 처음 전송받아 봤을 때 되게 기괴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원형으로 또 움푹 패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떤 그 거대한 뭐 운석 같은 게 떨어진 흔적 운석. 이렇진 않을까요? 자, 보통 운석의 분화구는요, 중심부가 솟아오른 형태이지만 사하라 사막의 눈 중심부는 평평한 데다가요, 만약에 운석이 충돌했다면 열과 압력으로 인해 광물의 성질이 변하는 변성암이 발견돼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 운석 충돌로 인한 변성암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큰 규모의 지각 운동 중에 화산도 있잖아요. 화산. 네. 근데 이거 너무 평평한 데잖아요. 그래, 좀 그렇긴 해. 자, 여러분, 화산이 분출했다면 이 지형이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겠습니까? 화강암, 현무암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학생 때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화산 분화구가 있는 지역에 화산암이 발견되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사하라의 눈 인근에서는 화산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사막에서 포착된 미스터리한 원형들. 과연 그 출생의 비밀은 언제쯤 밝혀질까요?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자연 현상 19 6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떠밀려오는 바다? 두 기자님은 어딘가에서 보물선이 발견됐거나 돈 되는 뭔가가 널려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가고 봐야죠. 구경은 하러 갈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주위 상황 좀 살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두 분 다 지금 당장 남미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 남미. 남미? 아 근데 이거는 뭐 영화 같은 일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의 작은 어촌 마을 구아카. 지난 9월 이후 구아카 해변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뭐야?
왜 이래? 어우, 사람도 봐. 엄청 몰려가네. 이게 뭐 많다. 주민들이 구아카 해변으로 몰려든 이유. 지난해 9월 해안가를 산책 중이던 주민 라레스가 주운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뭐? 뭔가 반짝이는데 이게 뭐지? 라레스가 바다에서 주운 건 다름 아닌 보석. 보물선이네. 이후 라레스가 바다에서 보석을 주웠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지면서 구아카의 주민 약 2,000명이 해변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와, 뭐 진짜 바다에서 보석들이 떠밀려 온 거예요?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라? 라레스가 보석을 발견한 뒤로도 금반지, 은팔찌, 보석이 박힌 장신구 등이 발견. 대부분의 주민이 모두 일명 보물 찾기에 성공할 정도로 많은 양의 보물이 떠밀려 왔고요. 이 중 일부 주민들은 보석을 약 160만 원에 판매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보석이 해변으로 떠밀려 오자 사라진 해적선 속 보물이 분명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걸 알고 신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아니, 한두 개가 아니고 수많은 보석이 떠밀려 왔다면 정말 보물선의 침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구아카 인근에서 배가 침몰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지난해 12월 미국 유명 일간지에서는요. 해변으로 떠밀려오는 보석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한 보석 전문가에게 보석을 의뢰. 이 보석은 20세기에 가공된 것으로 당시 베네수엘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품질의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조 시기, 장소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바로 너다. 갈 데 많네요. 악마의 주전자에 눌러야지. 들어가신 다음에 주전자 들어가서 이제 뚜껑 하나 말로 꺼내서 SNS 올리고 거리로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공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보석이 밀려오는 베네수엘라의 한 마을. 대체 이 보석들은 어디서 온 걸까요?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자연 현상 19 5일 공개. 자, 저 하나, 오 하나. 오태죠 일단. 전 3개 남았습니다. 자, 오태 일단 가죠. 하늘에서 내려온 뭐뭐뭐. 2011년 6월 8일 일본 이시카와현 카가시에 거주하는 사치코 미나미가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이 올챙이들은 다 뭐야? 바로 길이 2cm가량의 올챙이 20여 마리의 사체가 헐. 지붕과 현관, 우체통 등 집 주변 곳곳에 떨어져 있던 겁니다. 아니, 혹시 뭐 새벽에 무슨 뭐 태풍이나 뭐 토네이도 이런 게 불어가지고 근처에 연못에 있던 뭐 올챙이들이 다 휩쓸려갖고 날아온 거 아니에요? 태풍에. 우리도 예전에 뭐 중국의 해산물비 소개했고요. 세르베 개구리비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때 뭐 돌풍이나 태풍, 토네이도는 다양한 원인들을 추측한 바가 있죠. 아하. 일본에서 발견된 올챙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상현상에서 떠밀려 갔다가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닐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올챙이가 발견되기 전날 밤부터 당일 아침까지 해당 지역은 태풍, 토네이도는커녕 소낙비조차 내리지 않은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게다가 마른 하늘에서 올챙이비가 내리는 괴현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와보니까 자동차 위에 올챙이들이 죽어 있었어요. 2년 전인 2009년 6월에도 인근 지역인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와 하쿠산시에서 3차례에 걸쳐 떨어져 죽어있는 올챙이 1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이후에 올챙이비는 북쪽의 토호쿠 지방, 남쪽의 큐슈까지 전국적으로 확산. 그런데 이때도 2011년과 마찬가지로요. 해당 지역에 태풍이나 토네이도는 없었습니다. 아니, 올챙이가 어떻게 날아다녀? 못 나르죠. 개구리도 못 나르는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면 누군가 장난으로 보기에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런 일을 누가 벌일까요? 자, 좀처럼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올챙이 비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백로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려고 올챙이를 물고 가는 도중에 떨어진 겁니다. 라고 주장도 했지만요. 일본의 한 동물원 관계자는 수백 마리의 올챙이가 일제히 같은 장소에 떨어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렇지, 백로가 한 100마리씩 물고 가는 것도 아닐 테니까. 백로 100마리가 하나당 한 마리씩 물고 간다 해도 그러다 쳐요. 새끼 주려고. 동시에 떨어뜨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일본에서 내린 올챙이비. 대체 이 올챙이는 어쩌다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걸까요?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자연 현상 19 4위 공개합니다.
여기서 전이 가야 프로그램의 활력이. 아, 그러네. 예, 전이 생깁니다. 나와야 언제부터 우리 1대 프로그램을- 1대 1이네. 그렇지. 4위는 전! 전. 못해! 인도 우타라 칸드주의 히말라야 산맥 해발 약 5,000m에 위치한 루프쿤드 호수에는요. 눈이 녹은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아주 미스터리한 풍경이 있습니다. 뼈예요? 진짜 뼈같이 생겼다. 뼈예요? 유골이에요? 루프쿤드 호수에 묻혀 있는 것은 무려 약 800구의 유골. 이곳은 1942년 삼림 순찰대가 발견한 이후 일명 해골 호수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유골이 809? 네. 저기 인신공양 하던 데인가요? 아니 왜 호수에 이렇게 많은 유골이 있는 겁니까? 이 해골 호수에 유골을 두고 수많은 인류학자들은요. 870년 전 인도의 왕과 신하들이 눈보라를 만나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19세기에 티베트 침공에 맞선 인도 군인들의 유골입니다. 이런 분석 외에도 전염병, 희생자들의 무덤설 등 다양한 추측들을 내세웠지만요. 그간 학자들은 이들이 어떤 한 가지 이유로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을 거라고 공통적으로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유골을 조사하던 다국적 연구팀은 뜻밖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8구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고 방사성 탄소 연대로 측정한 결과 대부분에 해당되는 23구는 7에서 10세기의 남아시아인, 현재 인도 지역에 해당하는 조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도인들이니까 뭐 인도 영토에서 발견된 게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해골호수의 미스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나머지 14구의 유골들은요. 남아시아인의 유골들보다 무려 1000년 후인 17에서 20세기 사람들인데다 지중해 동부, 즉 그리스인의 유전자가 검출. 또 나머지 한 구에선 동남아인의 유전자를 확인했습니다. 즉 여러 인종이었던 이들은 약 1000년의 간격으로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제각각의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죠. 어메. 야, 근데 인도인들만 발견됐으면 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수 있고 또 납득이 갔을 텐데 이게 뭐 전혀 상관없는 인종이 발견됐다니까 더 미스터리하네요. 그 그리스인이 왜 인도까지 와서 죽임을 당한 거죠? 연구팀에 따르면 유골들은 대부분 건강한 것으로 추정,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병원체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 이 호수는 무역로도 아니었으며 무기 같은 전쟁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호수가 과거 힌두교인들의 순례길이었다는 점 때문에 시신들 중 일부는 순례 중 사망했다고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 순례야. 하지만 아직 유골의 일부만 조사했을 뿐 그리스인들이 머나먼 인도의 호수에서 무슨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1000년에 걸쳐 유골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선 아직도 답을 찾고 있습니다.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자연 현상 19, 3위를 공개합니다. 루마니아 사라지는 숲? 여름철의 숲은 왠지 모를 음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이번 특종 역시 미스터리한 숲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 사진만 봐도 음산하네요. 진짜. 근데 나무들이 생긴 게 되게 특이하다. 기이합니다.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오싹하네 진짜. 이 숲이 바로 루마니아에서 내려오는 미스테리한 전설의 숲. 무려 2.5제곱킬로미터의 면적으로 여의도와 맞먹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호이아 바치우 숲입니다. 근데 뭐 분위기는 알겠어요. 근데 왜 이 숲이 미스터리한 장소가 됐습니까? 과거 한 목동이 양 200여 마리를 데리고 호이아 바치우 숲에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양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진 목동. 만약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실족사했다면 그 흔적이 발견돼야 되겠죠. 문제는 목동의 시신뿐 아니라 양이 무려 200여 마리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의 사체가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버뮤다 삼각지대네요. 그렇습니다. 네. 믿기 어려운 호이아 바치우 숲의 미스터리는 단순 전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 나무들을 보시면요. 마치 무엇인가에 의해 C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듯한 굉장히 특이한 모양입니다. 야,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이 저렇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누가 분재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진을 약간 이렇게 합성 뭐 이렇게 그래픽으로 변조준 것처럼 그죠?
이 수년간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무의 성장 패턴을 조사했지만 결과는 원인 불명.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호이아 바추 숲이 루마니아에서 유명한 UFO 출몰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1968년 군사기술자인 에밀 바네아가 친구들과 함께 이 숲을 방문했다가 하늘에서 정체 모를 은색 원반을 발견. 당시 UFO 논란이 일며 수사관들이 조사에 나섰지만 당일 숲 주변에서 풍선이나 소형 비행선을 띄운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이아 바추 숲을 방문한 사람들은요. 이곳에 오면 왠지 속이 메스껍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 숲에서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리고요. 유령도 봤다고요. 호이아 바치우 숲에서 원인 모를 고통을 호소 혹은 유령 목격담이 속출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 상식을 파괴한 초전 현상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죠. 좋습니다.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잔시의 한 공원에서 촬영된 영상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에이, 혼자 움직이는 겁니다. 이 뭐야?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그러나 알고 보니 누군가 운동기구에 윤활유를 과도하게 바른 뒤 기구를 움직인 거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움직였던 게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냐. 윤활유 못 쓰는 거야? 아니 근데 이건 그럼 누가 장난인 거잖아요. 아니 경찰도 출동해놓고 찍고 앉았네. 근데 신기하니까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윤활유였다는 거잖아. 결말 너무 자, 시시한데요. 범인은 윤활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르헨티나 산타페주의 피르맛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피르맛의 놀이터를 찾은 한 소년의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같은 윤활유예요? 이게 윤활유로 가능합니까? 분해는 좀 다르지. 글쎄요. 바람 아니야? 바람이야. 예. 휘날릴 수 있잖아. 홀로 움직이는 이 미스터리한 그네는 곧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모았고요. 놀이터 인근에서 죽은 그 소년이 혼자 와서 그 그네를 타는 거 아닐까? 응? 아니야. 그네 성스러운 기운이 깃든 걸 거야. 피르맛 놀이터 그네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 가장 먼저 제기된 주장, 전 기자와 같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네가 흔들렸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바람 때문에 그네가 움직였다 하기엔 그날 그네가 그네가 다를 뿐더러요. 세 개의 그네가 동시에 움직이는 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그네만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날 바람이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두 개가 흔들리는 일인데 굳이 하나만 흔들린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 바람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불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그네가 설치된 곳에 강력한 자기장이 흘러 그네가 스스로 흔들린다고 주장했는데요. 맞네요. 그러나 응. 자기장 측정기를 동원해 실험한 결과 특별한 자기장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장 가능성 전 높게 봤는데요. 우리가 모르는 힘이 이렇게 작용하나? 그리고 마치 누가 타는 것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신기하네.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 위치한 성당. 한 해에만 약 12만 명 이상이 성당에 나타난 신비로운 현상을 보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12만 명이. 뭔데요? 보시죠. 뭔데? 자, 어떻습니까? 뭐였어요? 뭐가 있었어요?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못 봤나 봐. 뭔 그걸 신비로운 모르셨어요? 현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당을 방문하는 이유는 오묘한 빛을 띤 특별한 성모상 때문입니다. 분명 성모상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분명히 존재했던 성모상의 형체가 가까이 다가서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아, 그 얘기였구나. 멀리서 봤을 때 보였고. 멀리선 보이죠. 가운데 초록색 바탕 말하는 거죠? 특수장치 3D? 인위적으로 구현한 게 아니라요. 성모상이 위치한 벽감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초자연적으로 성모상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야, 이거 뭐냐, 신기하네. 1927년 성당이 건립됐을 당시 현재 성모상이 나타나는 벽감에는요. 성모상이 안치돼 있었습니다. 아, 원래 동상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런데 2011년 낡은 성모상을 복원하기 위해 벽감에서 빼냈지만요.
아니 이럴 수가. 신이시여 어찌 이런 일이. 성모 마리아가 강림하셨다. 한 사제가 텅 빈 벽감에서 빛나는 성모상을 발견.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유도 원인도 설명 불가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수많은 신자들과 일반인들도 신비로운 성모상을 보기 위해 성당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카톨릭 수도회에서도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의 현신은 지금까지도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라며 이 성당에 나타난 성모상을 종교적인 초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 희한하다. 저기서 뭐 종교적으로 이렇다라고 말할 만한데 사실 그걸 빼고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네네. 저게 무슨 뭐 원리나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성당에 나타난 기적의 성모상, 구원을 바라는 이들의 바람이 만든 기적일까요? 아니면 신도들의 믿음에 응답하는 신의 메시지일까요? 자, 오늘의 데스크 미스테리 콘텐츠 크리에이터 김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과학상식이라는 것은 2021년 현재까지 알 수 있는 정보라는 내용일 뿐 아직 해결하지 못한 초자연적 현상은 무궁무진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초자연적 현상을 살펴보며 무조건 아니다라는 부정보다 앞으로 알아갈 수 있는 미래의 과학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1위 기사는 무엇일지 발표해 주십시오. 1위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기적입니다. 종교와 관련된 초자연적 현상은 누구에게나 신비로움과 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무언가 감추려고 한다면 그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 현상은 어떠한 조작의 증거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에 1위로 선정했습니다. 오늘 프리한 데스크 김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왕별로 가야 돼요. 왕별인가?